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막상 되니까 정말 약해 보여요. 왜 그러냐? 대통령 되자마자 다음날 6월 4일날 이런 보도를 때리고 이르면 오후에 할 거다. 아직도 못했잖아요. 트럼프랑 통화를 못하고 있어 지금. 예, 오늘도 결국 자정쯤이 되니까 밤이 되니까 오늘은 어려울 것이다. 아니 자정이 가까울수록 더 가능성이 높아져야죠. 이재명은 일하고 있고 이재명이 뭐 그때 뭐 뭔가 바쁘게 일하고 있고 일정이 중요한 일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대통령실에서 그냥 있고 대통령이 퇴근 안 해서 막 일하는 대통령 밤에도 일하는 대통령 이러면서 막 좌빨들을 막 열심히 빨았잖아요. 이재명은 있고 대기하고 있고 트럼프는 일과가 시작됐고 오전 업무부터 시작하고 그 어느 시간이라도 전화를 걸면 되는 건데 안 되잖아요. 그 다음 날에도 또 하고 있어. 심지어 축전도 안 보내. 성명을 냈어. 축전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성명을 냈어요. 성명을 낼 때는 fair election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fair election. 근데 이거는 약간 비꼬듯이. 미국 애들 막 요거 할 때 일부러 비꼴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예. 아니 성명문에 요게 있어요. 예. 코테이션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붙은 말이 뭐냐? 중국이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에 영향 끼치지만 한국 얘기하면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인 축전이라도 보낼 만한데 축전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성명문을 써가지고 이제 그거를 읽는데 심지어 그것조차도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레빗이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 이재명 당선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없네요.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하고 한 게 지금 fair election 하고 중국은 민주주의에 개입하지 마라. 이재명의 정말 그 쪼그라드는 모습. 축하도 통화도 없다. 트럼프가 침묵하고 있다. 누가 봐도 대놓고 침묵하고 있다. 이게 이재명에 대한 경고인 거는 너무나 자명한 거예요. 이게 이례적인 걸 미국이 알면 이례적이지 않으려고 하는 게 통상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런 거예요. 이 어떤 아무리 트럼프가 본인의 독특한 캐릭터가 있다 하더라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를 상대할 때 그러니까 외교라는 걸 할 때는 그 국가의 정상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외교는 그 국가 전체 그러니까 더 많은 수는 국민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외교적 함의가 커지는 겁니다. 이걸 단순히 트럼프 개인 성격 때문이야라고 하면은 정말 작게 보는 거고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보고 하는 트럼프의 외교적 수예요 이게. 예, 맞아요. 고든창이 축전 보내지 말라. 뭐 그렇게 했죠. 고든창 말 잘 듣는 데니까. 수많은 사례들, 예, 이 부정선거 사례들 볼 때 트럼프 정부는 이재명에게 축전 보내는 걸 멈춰야 된다. 이제 이 정도야, 이 정도. 리 자이밍한테 축전 보내는 걸 잠깐 중단해. 아예 지금 부정선거 증거 이렇게 많이 터져 나왔잖아. 이렇게 지금 고든창이 얘기했었어. 진짜 든든하지 않아요? 로라 루머 같은 경우는 Rest in Peace, South Korea.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석권했다. 그리고 대선을 이겼다. 정말 테러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고든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안 끝났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계속해서 싸울 것이다. 그들은 이재명이 그들을 중국에, 북한에 팔아넘기도록 놔두지 않을 거다. 하나의 투쟁이 끝났다. 이 선거로. 하지만 새로운 투쟁이 또 시작된다. 뭐 이런 얘기죠. 아니 이런 것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안 하고 있는 것이 무관할까요? 그러니까 관점이 공유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외교적으로는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니 외교적으로는 전화를 심지어 하게 될 수도 있고 정말 입에 발린 칭찬이나 축하를 할 수도 있어요. 트럼프가 나중에는. 근데 마음속에는 이게 중심인 거예요. 왜? 한국에 대한 성명을 내면서 한국 대선에 대한 성명을 내면서 중국이 다른 나라 민주주의에 영향 끼치지 말란 말을 왜 집어넣겠냐고. 그거는 중국이 이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어젠가요? 뭐 한 10시간 전에 우리 타라우 박사님의 트윗을 계속 인용하면서 이제 글을 썼습니다. 타라우 박사님 글은 이렇게 돼요. 야, DPK라고 보니까 DPRK랑 비슷하네. DPRK는 북한 국호입니다. 영어 국호. 예,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뭐 이거고. 데모크라틱 파리. 예. 리 짜이밍이 대법원을 뭔가 팩하길 원한다. 뭐 그거를 자기가 거기에 이제 뭐 지금 대법관을 늘리려고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려고 한다. 이재명 임기 5년 안에 임기 끝나는 사람 10명이나 된다. 그러면 이재명은
새롭게 16명을 추가하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직접 임명한 10명까지 하면 26명의 대법관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한테 복종할 사람들로 뽑는 거다. 이게 사법을 무기화하는, 이미 지금 많이 진행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법을 소름 돋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타라오 박사님이 한국 상황을 미국에 가장 정확하게 잘 알리고 계셔요. 중요한 이야기들을 쏙쏙 해가지고 잘 알리고 계십니다. 고든창이 여기에 반응하신 게 이건 민주주의의 종말을 보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신의 공화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될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한민국이 과연 독재 국가가 될 것인가 라는 걱정도 하고, 뭐 이런 트위트를 올렸습니다. 진짜 이 타이밍에 지금 참 트럼프가 우리에게 사이다를 주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는 트럼프가 그래도 문재인이랑 외교를 하면서 막 제 우파들을 답답했죠. 그때 북한이랑 대화하는 거 저거 다 소용없는데 막 걱정하면서, 그런 사이에 북한이 핵을 다 완성하고 뭐 이런 답답함이 있었는데, 이번엔 시작부터 사이다입니다. 언제 어떤 식으로 또 트럼프식 어떤 뭐 변칙적 외교수를 하게 될지는 뭐 미리 예상할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이렇게 축하도 통화도 없는 이 상황, 이건 단순히 지금 뭐 시기 조율이 아니라 이 자체가 지금 경고다. 대통령실은 시차 조율 중 말 같지도 않은 시차 조율이라는 말을 하지만, 시차가 조율하면 시차가 바뀝니까? 지금 외교를 아는 사람들은 이거는 정치적 유보다. 정치적으로 너네를 인도스하기 싫은 거다. 아예 안 할지 그걸 미룰지 어쨌든 그 무엇이건 우리한테는 굉장히, 이재명 정권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강력한 경고인 것이죠. 정통성 자체의 유보적인 태도다. 그건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중국이 개입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너 당선된 거에 중국이 영향 끼친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이랑 똑같은 것. 그것도 정통성에 대한 질문이 되겠죠. 또는 이재명 정권이 가지고 있는, 이재명 정치 세력이 가지고 있는 중국과의 유착, 중국에 쉐쉐하는 이 스탠스, 이건 그냥 누가 봐도 명백하다. 외교적 시그널이라는 것은. 자,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하면서 사법 리스크도 언급하고, 친중 노선도 이야기하고, 반미 인사 위주의 내각 구성. 그렇죠. 자, 로렌스 팩이라는 사람이 이미 5월 26일에 기고문을 썼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김민석이 어떤 사람인지 쓴 부분이 있어요. 김민석은 감옥에 갔다 뭘로? 극단주의자들과 함께 미 문화원을 점거했던 그 행위, 그 범죄로 감옥에 갔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 잘 알아. 누가 잘 알렸죠. 김민석의 형 김민웅이 어떤 사람인지도 설명이 있습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를 미국이 모르겠냐고요. 자, 이렇게 지금 지금 미국과 외교는 그냥 이미 파탄 난 걸로, 결론 난 거, 끝난 거예요. 이거는 더 이상 없습니다. 예, 심지어 이런 해석을 해도 그럴듯하죠. 이재명이 유죄받을 가능성, 그러니까 6월 18일 날 어떤 그 고법에서의 판결이 유죄가 나오고, 그걸 대법에서 정말 그 고법에서 나오고 그게 이제 대법원으로 이송만 되면 바로 판결할 거거든요. 그건 지금 너무나 분명한 뭐 지금 스케줄입니다. 그렇다면 그 유죄가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죠? 공식 축하를 했는데 그 유죄 받아가지고 당선이 취소가 되는 거야.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는 거는 사실 여러 가지 외교적으로 고민할 만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일단 이게 무조건 이거다, 무조건 이렇게 된다, 무조건 저거다 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들, 특히 지금 인선을 하는 걸 보니까 아예 그냥 반미 활동을 해서 심지어 미국으로 여행도 못 가는 이런 사람을 지금 국무총리로 뽑았어. 이런 게 굉장히 지금 트럼프한테는 긁히는 거지. 예? 그럴 수가 있는 거지. 긁히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심각한 외교적 문제. 대한민국이 미국을 무시한다, 대한민국의 동맹을 무시한다고도 느낄 수도 있을 정도의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보세요.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다라고 할 때 보면, 우리 또 다른 동료 유튜버가 또 지적한 게 있는데, 자, 백악관이 대한민국의 선거를 페어하다 했다. 근데 쿼테이션을 했잖아요. 이거는 비꼬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비꼬는지 맥락을 그 다음을 보면 돼. 그 다음 맥락이 뭐다? 중국이 영향력,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에 영향력 끼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반대한다라는 게 바로 이 대한민국 선거를 바라본 관점인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미국이 하고 싶은 말은 이 선거에 중국이 영향을 끼친 것, 난 그렇게 의심이 돼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관점이 바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고든창이 축전 보내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던 그 트윗이 바로 그 맥락에서 나오는 거죠. 이게
미국 조야의 관점인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 국제선거감시단이 와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에 나온 수많은 사례들을 다 보고를 받고 갔고 보고를 올리겠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모르겠냐고요. 이런 것들은 장난이 아닌 겁니다. 예. 그래서 중국의 영향에 대해서 우려하는 게 표현이 같이 들어간 거. 이게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언어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걸 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다 뭐 지금 좌익들은 트럼프도 페어한 일렉션이라고 하잖아. 일렉션은 페어하게 진행하려고 했지만 중국이 그 뒤에서 드러나지 않게 영향을 끼쳤어. 뭐 이런 걸 지금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페어하지도 않았죠. G7 이제 회의를 하는데 G7 회의를 하는 이제 지금 여러분들 포스터에서도 보셨겠지만 초청 국가가 있고 이번에 저번 G7에서는 대한민국이 아마 호주 인도 이렇게 G7에 들어가가지고 거의 주인공 같은 역할을 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주인공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G8에 대한 이야기, G8, G9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호주는 이번에도 들어가요. 근데 대한민국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 안 간다 하면 되지 입장을 못 내나 봐.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대. 그러면서 일부러 이런 얘기를 흘려. 우리가 내치에 전념해야 되니까 그거 안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흘리는 거야. 그냥 이 자체가 외교적 실기죠. G7 참석 여부를 가지고 갈팡질팡하는 것 자체가 지금 말하자면 이제 이런 거예요. G7에 만일 초청을 못 받았으면 다음엔 반드시 꼭 초청받고 싶다. 나는 당신들과 가치를 공유한다. 라는 입장을 내면 되는데 그런 걸 내면 G7에서 이재명 태도 바꿨나? 우리 계속 같이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이재명 그렇게 못하죠. 시진핑 눈치를 더 봐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거예요. 자기 나와바리에서는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자기 나와바리에서는 굉장히 힘이 센 것처럼 보이는 가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과 사법부와 이런 것들을 정말 이 좌익 진영이 정말 수십 년 동안 반세기 넘게 진지전을 한 걸로 구축한 거기에는 저는 이제 종종 이야기하는 게 양승태 대법관 사법농단 사건 그걸 가지고 한번 흔들었더니 우파 혹은 좌파가 아닌 판사들이 대거 옷을 벗었던 것. 사실상 가장 이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옷을 벗으니까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이 사법부의 좌경화를 더 가속화했다. 이재명 재판이 어디 배당만 됐다 하면 어디 우리법 연구에 이런 사람들한테 넘어간다는 것. 이런 것들. 이런 상황들로 우리가 내부 상황들은 이재명에 대해서 정말 해야 되는 비판 하나 언론도 없고 정말 유죄 때려야 되는 판사도 무죄 때리고 이런 걸 보면서 와 이재명 너무 영향력이 막강하다라고 느끼지만 그거는 우물한 개구리. 대한민국 안에서만 통용되는 논리고 국제사회에 나오면 쩌리 중에 쩌리 정도가 아니라 저거는 약간 병균이야 취급받고 있는 거예요. 쩌리도 외교적 예우는 다 합니다. 그런데 이건 거의 병균 바이러스 취급당하는 겁니다. 저거 같이 하면 안 돼. 갖다 치워 버리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트럼프가 전략적으로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이런 것들이 앞으로 끼칠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걸 앞으로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늘 꼬다리소록